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복합제 그 제품의 수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그 항공기 기체는 특히 무인기, 드론 이런 기체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복합제로 제작을 하지요. 그래서 2학년 때 또 일부 과정에서 아마 복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이제 오늘 뭐 샘플로 들고 왔어요. 옆방에 보면 이제 복합제로 만든 드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제죠. 복합제. 복합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배웠지만 이 파이버와 플러스 레진이 합쳐진 요거를 이게 이제 복합재료라고 그러죠. 복합재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복합재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파이버하고 레진이 합쳐진 걸 가지고 복합재료라고 하는데 복합재료를 어떤 형상화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경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복합제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이빔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 항공기의 어떤 구조, 외피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항공기 내부의 어떤 고강제로서 이러한 복합제를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또 이 복합재료 사이에 이러한 하니콤 코어를 넣어서 이제 복합재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이제 하니콤 코어를 같이 넣어서 만든 하니콤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복합재 사이에다가 이 하니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복합재 구조, 하니콤 구조 그 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복합재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즘은 그 무인기 또 드론도 소형 드론 말고 약간 중대형 드론들은 다 이러한 복합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체에서 이것도 결함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복합재 제품, 이러한 복합재 제품을 어떻게 수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데 이거는 라미네이트, 복합재, 순수하게 복합재만 사용되는 어떤 라미네이트 구조하고 또한 이렇게 중간에 코어가 들어가 있는 복합재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하니컴 스트럭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합제의 그 결함은 복합소재 제작 및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결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제작 결함이죠. 제작 결함. 제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들뜸, 접착제가 모자란 부분, 접착제가 과도한 부분, 수포, 기포, 주름 이런 식의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들뜸이라는 건 뭐냐? 들뜸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복합제 들뜸이라는 거는 이러한 복합 재료를 계속 적층을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적층을 하는데 적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것들이 적층이 돼가지고 요 중간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붙고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뜸이라 하고, 접착제가 모자란 부분, 접착제가 과도한 부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레진이 많이 있다든지 이 안에 그처럼 레진이 없든지 해가지고 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레진 스타베이션, 레진 유치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포나 기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합 재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버하고 레진이 합쳐지는데 레진이라는 게 경화를 하면서 공기가 나와요. 휘발 성분이 나와서 이 안에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름 봤지? 그치? 주름이 어떻게 생기죠? 이거를 적층하는데 이게 약간 평평하게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화되면은 울퉁불퉁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이게 이제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합제의 어떤 결함이, 제작성의 결함이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의 원인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쫙 나와요. 이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중에 또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제를 사용 중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중이라는 거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무인기다, 드론이다 그러면 막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날아다닐 때 발생하는 결함이 있어요. 자, 환경적 요소에 의한 품질 저하.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충격 손상, 피로 현상. 복합제도 똑같이 항공기 부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충격이 부닥치면은 알루미늄 똑같이 메탈하고 똑같이 여기도 찍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격, 또 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동이 생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게
특정 부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서 균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적용됐을 때 이게 뭐 영원히 버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떨어짐, 들뜸, 섬유파손, 침식 가지고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표현은 그리고 환경적 요소에 의한 품질결라는 거는 이 복합제는 이 수분에 약합니다. 특히 해수에 약해가지고 생기는 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생 결함,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그림으로 여기 만들어놨네요. 레이덤 하니컴 샌드위치의 구조의 손상. 이게 이제 레이덤인데 레이덤 안에 레이덤의 구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니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손상을 입은 거야. 뭐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하니콤이 으스러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표면에 있는 이 라미네이트가 손상이 입었든지 이런 식으로의 결함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메탈하고 똑같이 이러한 말은 뭐 여러 가지 결함을 들뜸 어쩌고 저쩌고 써놨지만 하여튼 눈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NDI 체크를 해서 내부의 어떤 결함도 찾아낼 수 있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결함들 비주얼 좀 뭔가 뭐 찜찜하다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결함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 결함의 조건은 각 회사의 스펙에 있죠. 여기 뭐 섬유파손이라고 하죠. 섬유파손 같은 경우도 복합제는 파이버하고 레진이 결합된다고 했는데 파이버가 섬유잖아요. 섬유가 그런데 보면 뜯겨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올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올만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복합제의 특성상 이건 직조로 짜진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섬유 파손. 그래서 하여튼 이 복합제의 결함은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비주얼로 봐서 뭐 깔끔하지 않다? 뭐 그러면은 무조건 결함으로 판정을 합니다. 메탈의 결함은 뻔해요. 메탈의 결함은 찍혔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찌그러졌다, 으스러졌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 그렇지만 복합제는 굉장히 많은 결함이 있는 거라. 아까 파이버에서 오는 결함, 또 어떤 부위에는 레진이 있지만 어떤 부위에는 접착제가 없어서 그냥 딱 봤더니만 접착제가 없어. 그냥 파이버만 있어. 이것도 결함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결함들이 복합제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결함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인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4학년이라든지 그때 기회가 되면 복합제 결함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일단 오늘은 이러한 복합제 제품의 수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합제 제품은 크게 형태로 봐서 이러한 라미네이트만 있는 복합제가 있고 이러한 하니컴이 들어간 복합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먼저 라미네이트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네. 레이어 프로세스, 레이어. 티피컬 라미네이트드 웨트 레이어이다. 티피컬 라미네이트. 전통적인 상온 정화 공정 티피컬 레이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라미네이트만 손상이 입었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이거를 전체를 다 뜯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 해서 전체를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다시피 뭐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표면이 손상을 입었을 때 먼저 여기를 갈아내야 돼. 봅시다. 여기네. 해당 부품을 건조시키고 손상 부위를 제거한 다음에 손상 부위 가량자를 일정한 경사각도로 갈아줘요. 보지만 일정한 경사각도로 자, 뭐 이렇게 라미네이트라고 칩시다. 라미네이트 치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손상을 입었어. 특정 부위가 빵빵 깨졌어. 이렇게 네? 특정 부위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갈아내는 거야. 이 특정 부위를 따내지 맨 처음에 따냅니다. 이렇게 따자 해가지고 이렇게 따내. 이렇게 따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이렇게 따냈어. 이렇게 따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샌딩을 합니다. 샌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형사지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다시피 손상 부위 가장자리를 일정한 경사 각도로 갈아줍니다. 뒤쪽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리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수리를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요거 첫 번째 방법. 하나는 여기다가 이제 깔어. 그 복합 재료를 1플라이, 2플라이, 3플라이 이렇게 깔고 계속 깔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식 위에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식은 아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라미네이트 수리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지
따내고 그리고 나서 이 복합 재료를 여기에다가 레이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층이 끝났어. 이렇게 했지만 수리 재료에 접착 재료를 바른 후에 천 후에 투명 일경용 필름을 덮고 층을 잘라 손상 부위에 적층시킨다. 적층. 이때 각 층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부착하여 계단식 형태의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속신 얘기한 레이업이 다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레이업이 끝나면은 이거를 압착을 시켜줘야 돼요. 압착을 시키는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는 미케니컬 방법으로 압착을 시켰어요. 어떤 웨이트를 얹어놨든지 뭐 해가지고 압착을 시켰지만 사실은 실제 라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위를 필름으로 덮어버려요. 필름으로 덮어가지고 여기서 에어를 빼냅니다. 우리가 뭐 이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불 같은 거 보관할 때 보면은 어떤 비닐에다 집어넣고 에어를 쭉 빼면 이불이 쪼그라들잖아요. 똑같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야. 여기서 쭉 빼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빼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함 부위가 자연스럽게 메꿔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났어. 이제 공기 배출, 여기서 이제 브리딩 테크닉이라고 해서 브리딩. 저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뽑아내야지. 예? 그래가지고 공기 배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화를 합니다. 경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온 경화도 있고 오븐 경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거는 이제 별도의 오븐이 없어서 상온 경화를 합니다. 상온 경화. 그냥 이 노출을 시키면 다음 날이면 딱딱해져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것도 그 레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상온 경화, 어떤 거는 고온 경화를 합니다. 고온 경화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복합 재료가 견딜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온 경화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제품, 이 수리품의 그 사용처에 따라서 수리자재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레진 그리고 파이버가 파이버도 그라파이트로 할 거냐 파이버그라스로 할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하죠. 물론 그거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모재가 그라파이트냐 파이버그라스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이건 이제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실습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온 적층 웨틀레이어 머티리얼에다가 천을 놔두고 그리고 레진을 천에 접착제를 침투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그 제품에다가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웨틀레이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수업 때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만약에 저거 하면은
저희가 이제 4학년 수업 때 또 있어요. 4학년 때 잠깐 탈취를 할 겁니다. 그때 실습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레진 그리고 복합 재료 파이버 그래서 이렇게 적층을 하고 여기다 레진을 바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층을 하는 그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니콤 샌드위치가 또 나옵니다. 하니콤 샌드위치. 하니콤 샌드위치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 종류의 복합재를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라미네이터, 하나는 하니콤 샌드위치. 자, 하니콤 샌드위치도 보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 외부를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를 수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니콤 코어를 드러내야 돼. 그 드러내는 수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콤 코어를. 그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이게 기존 구조야. 노란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여기 손상을 입어가지고 요거를 하니콤을 파내가지고 여기다가 수리 코어를 집어넣고 위에 접착제하고 패치를 대서 하는 방법. 또 내부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이제 안쪽에서 했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리 플러그를 집어넣고 또 접착제 집어넣고 바깥에 패치를 대서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내부 외부 같이 할 때 이럴 때는 또 마찬가지 이게 하니콤 코어예요. 그러면 이걸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코어는 코어대로 코어는 기존 코어하고 높이가 같게끔 하고 그리고 위에 패치를 댑니다. 패치를 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콤도 결국에는 하니콤도 따내야 돼. 하니콤도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니콤도 여기 지금 따냈잖아요. 하니콤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하니콤을 따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곳에 이런 하니콤을 잘라가지고 그 결함 부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복합 재료를 덮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뭐 패치도 있고 접착제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패치를 쓸 거냐, 어떤 접착제를 쓸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라미네이트 수리는 쉬워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이거 수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 좀 코어가 손상이 됐을 때, 요거는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손상 부위를 검사를 해야 돼. 손상 부위가 하니콤 코어가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손상 인스펙터 데미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초음파 검사. 왜? 이 안쪽은 안 보이잖아. 바깥에 라미네이트를 봐서는 이 안에 있는 하니콤 코어가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 몰라요. 여기서 하니콤 코어 손상이 가는 거는 하니콤 코어가 여기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육각형이 여기 있는 이 노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졌다든지 그렇다면 이 형상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지만 초음파 검사 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하니콤 구조
요거를 엑셀을 찍어 보면은 우리 뭐 똑같이 나옵니다. 엑셀에 보면 요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헥사고날이면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손상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를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손상 부위에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왜? 이 하니컴코어하고 이 복합제는 물을 흡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메탈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제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물이 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코어에서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 만약 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수리 작업의 경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물이 발발발 끓어가지고 제2의 결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 하니컴코어에 물이 존재하는 높은 고도 비행 중에 온도가 내려가지고 결빙이 되어가지고 결빙이 된다는 건 뭡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니컴하고 표면 사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제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또 데미지 손상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셜 뎁스 코어 리플레이스먼트. 원래 있던 코어를 손상을 입었을 때 여기까지만 쳐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어를 다 쳐낸다든지 그래서 코어를 전체를 제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코어를 제거합니다. 코어 제거하는 방법은 여기 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작업으로 해서 삭삭삭 잘라냅니다. 이건 하니콤 코어는 이거는 충분히 칼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칼이나 끌 같은 걸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리모를 사용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봅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죠. 라미네이트 아까 수리할 때 약간 경사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경사졌잖아요. 이렇게 라미네이트. 일단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수리를 할 때 약간 경사지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부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사 각도로 가로주기 위해서 그런 디스크 타입의 연마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사를 지게끔 갈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경사 부분의 테두리가 여기 1인치 더 한다든지 이거는 스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좀 1대 40 예를 들면은 깊이가 1이다 그러면 옆으로 벌리는 게 40 정도 더 넓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계단형 연마 비율 그렇지 않으면은 외판을 들어가는 격추기 폭을 1인치로 이 각도를 1인치로 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어떤 규격서에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걸 수리할 때는 몇 대 몇으로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파내고 또 옆에 이런 식으로 경사를 내줍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결함 부위고 이 옆이 라미네이트 경사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에 그 다음에 뭐냐 하니콤 코어 장착이라고 했죠. 장착. 자, 여기에 맞는 하니콤 코어를 잘라야지.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맞게끔 잘라서 여기다
끼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깊다. 그러면 이 높이에 맞게끔 하니콤 코어를 절단을 해서 여기다 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시피 코어를 이런 식으로 끼워 놉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다가 코어를 넣을 때 이 기존에 있는 코어하고 이 새로 들어가는 코어하고 붙여야겠죠? 그냥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집어넣습니다.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새로 넣는 코어를 싹 끼죠. 여기다가. 물론 사전에 미리 프리피트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거기다 꼈다 뺐다를 좀 하본 다음에 이상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접착제, 속칭 우리가 어디시브라 그러는데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요 기존 코어하고 새로 들어간 교체된 코어하고 접착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니콤 코어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착제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런 것들은 또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깊게 넣어가지고 코어를 교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접착제 필름도 있고 천, 수지, 침투, 가공제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코어하고 코어 사이에다가 또 복합 재료를 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기본 여러분들은 안에 접착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코어를 집어넣고 그냥 아무 쪽에 접착제를 넣는다. 여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스펙이라든지 이런 여기 보면은 있죠. BMS, 보잉 건데 보잉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를 교체를 했으면은 여기 있지만 이 코어죠. 코어 교체하고 났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아까 우리가 라미네이트 수리하듯이 또 그 복합 재료를 한 플라이 넣어가지고 최종 플라이까지 여기다가 적층을 합니다. 코어 집어넣고 위에 있는 다른 복합 재료하고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한 4플라이 정도, 4플라이 정도 됐지만 사실은 5플라이 될 수도 있고 6플라이 될 수도 있고 2플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옆에의 그 복합재의 두께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진공백을 사용합니다. 진공백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딱 놓았어. 그러면 이거를 뭔가 눌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합 재료로, 그러니까 미케니컬로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눌러주지 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라미네이트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진공백 이 결함 부위를 어떤 비닐로 싸가지고 에어를 뽑아내서 딱 밀착이 만들어주는 진공백을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진공백을 합니다. 수리용층 재료를 위치시킨 후 불필요한 공기를 제거하고 경화 공장에서 수리 부위를 압착시키기 위해서 진공백을 사용을 해서 뽑아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라인에서는 무조건 진공백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진공백을.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진공 펌프가 없어가지고 그냥 미케니컬로 그냥 눌러만 주죠. 물론 뭐 지난번에 수리할 때 그러니까 뭐 테이프로 감아도 뭐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이 복합재료도 경화를 시킵니다. 경화는 뭐 여기는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경화 온도는 그 사용되는 복합재료와 레진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수리용 자재와 레진의 선택은 어디에서 결정되죠? 일단은 모재, 기본 제품 사용 자재 특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기본 제품 사용자. 그러니까 기본 제품은 예를 들면 파이버다 그러면은 카본도 있을 거고 유리섬유도 있을 거고 또 케블라도 있을 거예요. 또 레진 시스템도 뭐 에폭시 레진도 있을 거고 뭐 폴리설파이드 레진도 있을 거고 또 페놀 레진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수리용 자재하고 레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본 제품의 사용 자재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매치가 돼야지만 수리한 부위가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자재를 쓰면은 뭐 속칭 뭐랄까 이종의 자재들을 붙여놓으면은 떨어져요. 이종의 자재를 붙여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동일 종류의 수지 자재를 사용을 해서 복합재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진공. 아까 라미네이트의 어떤 그 진공하고 유사한 복합재 어떤 하니컴 스트럭처의 진공에 대한 어떤 그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공. 그래서 여기 진공 절차, 물론 이제 코어는 들어가 안 했지만 뭐 수리하고 물론 여기에 코어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리 필름, 구멍 뚫린 분리 필름, 분리더 재료, 그리고 고용 필름, 또 압착 판재, 그리고 가열판, 그리고 재료,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특성이 있어요. 왜 사용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리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압착, 눌러줘야 돼. 그리고 눌러주기 위한 목적이 뭐냐? 여기 지금 압착 판재, 가열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어를 빼줘야 돼. 에어 빼주는 목적이 여기 있지만 구멍 뚫린 필름, 분리더 재료, 통기 재료.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합쳐져서 마지막에 진공백으로 여기 있지만 진공백 컴파운드 해가지고 여기 진공 프로브로 해서 진공을 쭉 뽑아 버립니다. 요것이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러한 스트럭처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구조가 이게 이제 이거 실런트예요. 실런트.
이 밀폐제, 그리고 이게 진공 필름이다. 여기 있지만 여기 있잖아. 진공백 실링 컴파운드 요거고, 그리고 진공백 백큐백 머티리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뽑아내는 거 진공 프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에어를 뽑아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복합재 수리는 첫 번째, 복합재 수리용 자재는 가급적 원 제품의 자재와 유사한 걸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수리를 한 다음에 경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에 있는 에어를 빼줘야 돼요. 에어를. 절대 미케니컬로 우리가 작년 2학기 때 한번 실습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에어를 뽑아줘서 그 레진하고 파이버 사이에 있는 에어를 싹 뽑아줘야 돼.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화. 경화는 마찬가지 저 자재의 특성에 따라서 고온 경화, 상온 경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항공기 복합재 구조 수리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있잖아. 제작 결함이에요, 제작 결함. 복합 소재 재료의 제작비 결함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제작 시 결함만 아닙니다. 수리할 때도 이 결함이 나와요. 수리할 때도. 들뜸. 아까 얘기했잖아. 충분히 뽑아줘서 거기다 압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압착 안 해주면 들뜸이 생깁니다. 또 레진이 제대로 묻혀지지 않든다든지, 또 레진이 너무 많이 묻으면 2번, 3번의 결함이 생기고, 3번 수포하고 기포도 마찬가지. 충분히 뽑아주지 않으면 그게 경화하는 동안에 뻥뻥뻥 기포가 생겨서 내부에 수포하고 기포 결함도 생겨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름. 똑바로 펴서 내이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함은 제작 결함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수리하다가 또 발생하는 결함도 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합재는 특히 수리는 어떤 이런 손에 속칭 워크맨십, 어떤 작업자의 스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 학기에 우리 실습을 할 때도 봤지만, 맨 처음에 평판도 해봤고 꺽쇠도 해봤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잘하잖아, 그죠? 가면 갈수록 깨끗하게 우리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학년 때. 그래서 이 워크맨십, 어떤 작업자의 스킬이 필요한 게 특히 일반 금속재 수리보다는 이 복합재 수리에 그 워크맨십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항공기체 복합재 구조 수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공기의 어떤 금속재 구조에 대해서 또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작업자나 우리 엔지니어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금속재건 복합재건 항상 수리는 또 마찬가지 원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돼요. 내 임의대로 수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수리할 일이 있으면은 원 제작사에서 제공한 규격서 매뉴얼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임의대로 뭐 내가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해도 무방하지만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